이번엔 저희는 중화권 증시 개장 전략 잡을 텐데요.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중화권 증시 전반적으로 좀 힘이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본토하고 홍콩 쪽 얘기 드리면 본토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들이 약간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약세를 보였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광학 패키징 섹터, 그러니까 AI랑 연결된 건데 이쪽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이제 AI 컴퓨터 체인 관련해서 신뢰가 회복되는 그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만에 최저치로 하락을 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서도 동홍증권과 신달증권, 그래서 이제 인수 합병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증권사주가 일시적으로 급등했는데 오후장에 그 상승폭을 좀 반납한 모습을 보였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근데 전체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물론 은행주 비중이 크긴 하지만 좀 부족했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가 매력이 됐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배당 종목이죠. 그러니까 A50 지수 같은 경우 고배당 종목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방어저로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상승을 했고 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CATL이 소통 플랫폼에서 당사의 전고체 배터리가 지속적으로 확보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술력이 업계 선도에 따를 것이다. 그리고 2027년까지 소규모 양산도 가능할 것이다 예상하면서 그 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홍콩 한번 설명드릴게요. 홍콩 같은 경우엔 많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그 움직임에 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약화됐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 쪽도 더 안 좋아가지고 위험 회피 심리가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홍콩 쪽의 CATL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상장하고 나서 락업 기간이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규모 차익 실현으로 급락하면서 코너스톤 투자자들이 락업을 끝나고 나서 그 매도세를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락 압력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홍콩 전체 공매도 비율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는데 좀 많이 급등했습니다. 24%까지 급등했거든요. 그중에 제가 지금 종목을 아침에 한번 봤었는데 잠시만요. 이스트바이 홀딩이라는 종목이 이례적으로 높더라고요. 2181 베이시스 포인트. 그리고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그 비싸게 공매도가 거래되고 있고요. 로보틱 관련해서는 호라이즌 로보틱 같은 경우는 지금 259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2.59%에 거래되고 있어서 공매도가 좀 따라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섹터별 분위기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는 이 AI 관련주들 최근에 사실 글로벌 전반으로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조정 매물도 좀 나왔는데 이 AI 관련주들에 대한 조정 흐름 좀 더 이어질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당장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 흐름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엔비디아 강력한 매출 전망에도 사실 시장을 돌리기에는 역부족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긍정적 전망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 붐이 홍콩이나 아니 죄송합니다. 중국 쪽에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은 몰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음.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 미국발 이제 고평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과연 AI 투자들이 그것만큼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느냐 이런 의문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다만 제가 봤을 때 아시아 테크 종목에서는 그 정도까지 고평가돼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정도까지 투자가 돼 있지 않고 인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미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미국 쪽이 줄어들면서 아시아 쪽이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마무리 짓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화권에서 지금 테크 기업들은 밸류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한편 이제 부동산 섹터가 조금 더 어제 시장에서는 활기를 띠었던 모습 저희가 앞서 이슈에서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소문이긴 하죠. 다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고려하겠다라는 소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점이 중요할 뿐이지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월쯤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요번에 고려하고 있는 조치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조치들이 뭐냐면 주택부에서 정책을 위반하는 위반자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 구매자한테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론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신규 주택을 살 때 조금은 더 유리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주택 판매를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론된 조치는 소비하고 연관된 건데 이제 모기지 론 그 차입자들에 대해서
소득세를 환급을 더 확대해주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소득세를 환급해주니까 우선 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주택을 거래하는 비용이 낮아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세이브하는 돈들이 소비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조금은 좀 포괄적인 조치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한번 기대해 보죠. 이제 부동산 아무래도 하락은 계속하긴 하겠지만 이 하락을 멈추고 다시 그 가격을 어쩌면 2026년 상반기에 원래는 하반기에 하락을 멈출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상반기에 멈춰준다면 소비에 너무나 긍정적인 소식이니까요. 네, 저희는 확실히 좀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맞아 떨어지기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 급락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의 기대가 약화가 지속되고 있죠. 저는 금리 인하 12월이 아니더라도 1월 내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시점에 따라서 다만 이거 관련해서 기술주하고 하이 베타 그러니까 베타가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압력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베이징에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거시 경제 신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나오는 신호들은 향후 좋아질 거라고 보이는데 다만 글로벌 불확실성,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아무래도 AI 관련, 그다음에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도 급락을 했죠. 그리고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 조금은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변동성에 대비해서 조금만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다만 홍콩과 중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글로벌 쪽에서 더 영향을 받는 홍콩 주식이 아마도 더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고요. 본태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관련 좋은 뉴스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장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토 증시와 그리고 홍콩 증시에 대해서 오늘장 전망과 전략도 함께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죠.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